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빛나던 당신의 기억들이 마치 검은 구멍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리는 공포를 상상해 보셨나요? 갑자기 자신의 손주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끔찍한 순간, 그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는 마치 조용한 살인자처럼 당신의 정체성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신경과 전문의 김호연입니다. 40년 넘게 뇌 노화와 싸워온 제가 70대의 뇌를 30대처럼 되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보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도움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68세에 자신의 집 주소를 잊어버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미경 씨는 손녀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뇌의 노화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이 85세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읽고 복잡한 뇌 수술을 집도하며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실천하는 특별한 뇌 젊음 루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제가 공개할 5가지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2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앞으로 20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청각과 기억이 동시에 사라지는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의 환자 중 한 분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자신의 아내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50년 함께한 반려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을 상상해 보세요. 뇌는 우리의 기억, 감정, 그리고 자아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정체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매 초마다 우리의 뇌는 산소 부족, 독소 축적, 염증 반응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부터 우리 뇌는 매년 약 0.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60년 동안 약 30%의 뇌 용량이 감소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뇌 노화의 85%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당신의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의 알코올, 매일 밤 부족한 수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소중한 뇌세포를 하나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어떤 나이에서도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저 자신에게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제 환자들도 단 3개월 만에 기억력이 30% 이상 향상되는 경이로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잃어버린 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5년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저는 교통사고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치료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의 뇌 건강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밤샘 수술과 불규칙한 식사,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6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수술 도중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MRI 검사 결과 제 뇌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더 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뇌 노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뇌 건강에 관한 최신 연구를 찾아냈고 하버드, 스탠포드, 동경대 신경과학자들과 협력하여 뇌 회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자기 실험 끝에 저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20살이나 젊어진 것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창의성이 3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75세에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하고 80세에 국제의학 저널에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5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한 뇌 젊음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첫째는 특별한 식이요법, 둘째는 뇌를 깨우는 운동법, 셋째는 인지 자극 활동, 넷째는 수면의 혁명, 다섯째는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미 70대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치매 가족력이 있는데 저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요? 비싼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노인들도 올바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인지 기능이 평균 35% 향상되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운명이 아닙니다. 최신 후성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 고위험군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발병 확률을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방법이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물 없이도 집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박정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그는 점점 심해지는 기억력 저하로 자신의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불가능해져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던 중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간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실천한 결과 그의 인지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뇌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뇌 젊음 비결을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 젊음 비결은 바로 뇌를 위한 슈퍼푸드 식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에너지 괴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뇌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식습관은 뇌를 최대 11년까지 더 노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올바른 영양소는 뇌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제가 개발한 뇌 젊음 식단의 첫 번째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 막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부족하면 뇌세포 간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DHA는 뇌 용량 감소를 막고 기억력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연어와 참치 같은 생선으로 섭취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들기름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은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72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장마이너스의 축을 강화하는 발효식품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뇌 염증을 줄이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이미란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 여성은 극심한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서구식 식단을 고수했고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오메가-3화 항산화물질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뇌 젊음 식단을 소개했고 3개월간 철저히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침에는 들기름 한 스푼과 블루베리 스무디,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과 채소 샐러드,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설탕과 트랜스지방, 정제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뇌 MRI에서는 해마 부위의 활성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동일 연령대 평균보다 4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다시 자신의 취미였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일주일에 2번 손자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뇌 젊음 식단의 또 다른 핵심은 강황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인도에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은 이유도 바로 이 강황 덕분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 후 8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는 168 방식은 뇌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합니다. 자가포식이란 뇌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저 자신도 10년 넘게 이 식단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뇌 스캔을 통해 제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계속 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에 생선 한 조각, 저녁에 김치 한 숟가락만 더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뇌 젊음 비결은 뇌를 깨우는 특별한 운동법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이 근육과 심장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운동은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해마 부위를 최대 20%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마는 우리 뇌의 기억 창고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4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뇌 활성화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결합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BDNF 내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일종의 뇌 비료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과 연결을 촉진하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IGF-1이라는 성장인자를 증가시켜 뇌세포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이 두 운동을 결합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단 20분만으로도 뇌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85세의 제가 일주일에 3번 20분씩 HIIT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신가요? 두 번째 요소는 균형과 협응성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손해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손해는 단순히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 사고와 학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뇌-손 협응 운동입니다. 피아노 연주, 뜨개질, 서예와 같은 섬세한 손동작은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위들은 계획,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 최영철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취미가 되어버린 그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본 뉴스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뇌 스캔 결과 해마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전두엽의 활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뇌 활성화 운동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는 빠르게 걷기 5분과 제자리 뛰기 30초를 번갈아 하는 HIIT를, 점심에는 간단한 태극권을, 저녁에는 종이접기나 퍼즐과 같은 손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점차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4주 만에 그의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35% 향상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해마의 크기가 12% 증가했고 전두엽의 혈류량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동네 태극권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순환 걷기입니다.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10분 걷고 30초간 최대한 빠르게 걷는 것을 5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해마로의 혈류량이 30% 증가합니다. 둘째, 크로스 바디 움직임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을 1분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강화해 두뇌의 통합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5분 명상 스트레칭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천천히 목, 어깨, 손목을 스트레칭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바쁘다고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바로 크로스 바디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감사의 신호를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뇌 젊은 비결은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어떤 나이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도쿠나 낱말 퍼즐이 뇌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단순 반복적인 퍼즐은 뇌의 특정 부위만 자극할 뿐 전반적인 인지 향상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뇌 활성화는 인지적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 쉬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에 도전할 때 뇌는 더 많은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저는 이를 뇌 근육 키우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인지 자극 방법은 전략적 새로움 추구입니다.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귀가하기, 눈을 감고 양치질하기, 왼손으로 식사하기 같은 간단한 변화도 뇌에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해마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도록 촉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중과제 훈련입니다. 걸으면서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샤워하면서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는 것처럼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강화하고 뇌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깊은 학습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춤과 같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보다 다양한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80대에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언어의 패턴과 구조를 더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저는 82세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현재 중급 수준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창의적 표현입니다. 그림 그리기, 시 쓰기, 도예와 같은 창작 활동은 뇌의 우방구를 자극하고 전두엽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위한 종합 운동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와 심층 독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짧은 콘텐츠는 뇌의 주의력을 파편화시킵니다. 반면 책을 깊이 읽는 것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69세 정미숙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수로 은퇴한 그녀는 지적인 여성이었지만 최근 단기 기억력 감퇴와 언어 유창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도쿠와 낱말 퍼즐을 풀고 있었지만 인지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일 20분간 새로운 경로로 산책하며 주변의 세부 사항을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3일은 왼손으로 식사하고 일상 활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셋째, 평생 동경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하루 30분 심층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10대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대신 그녀에게 클래식 문학을 가르치는 지식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업 기억력이 45% 향상되었고 언어 유창성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뇌 스캔에서는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을 위한 뇌 활성화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자극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분 기억력 게임입니다. 아침 뉴스를 본 후 5분 뒤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회상해 보세요. 이는 해마의 기억 인코딩 기능을 강화합니다. 둘째,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 활동을 해보세요. 이는 반대편 뇌 방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셋째, 감각 통합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물체의 질감을 느끼거나 음식의 향과 맛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는 여러 감각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의 통합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도전과 새로움을 사랑합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조금씩 벗어날 때 여러분의 뇌는 더 젊고 활기차게 반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뇌 젊음 비결은 바로 수면의 혁명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활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질 때 뇌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 속에서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의 자체 청소 시스템으로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주범인데 깊은 수면 중에 최대 60%까지 제거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도 해마의 기억 형성 능력을 3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양질의 수면은 뇌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의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의 80%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70%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년간의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뇌 회복 수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첫째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 사이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면은 90분을 한 사이클로 하여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총 수면 시간이 아니라 이 사이클을 몇 번 완전히 경험하느냐입니다. 이상적으로는 45회의 완전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약 67.5시간의 수면에 해당합니다. 수면 중 사이클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서커디안 리듬 최적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있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도록 조절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 체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일출 후 30분 이내에 10분간 자연광을 쬐는 것이 이 리듬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멜라토닌 최적화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컴퓨터를 차단하고 침실의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넷째는 수면 전 의식입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수면 준비 의식을 통해 뇌에 잠들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일관된 루틴은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다섯째는 낮잠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1020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4세 이상호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였던 그는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그의 인지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뇌 회복 수면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발코니에서 10분간 햇빛을 쬐도록 했습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셋째, 자기 전 15분간 따뜻한 물로 발목 아래만 담그는 온종욕을 권했습니다. 넷째, 침실 온도를 19도로 유지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들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섯째, 낮에는 20분 이내의 낮잠만 허용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그의 수면 패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1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뇌 회복 수면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2-1 수면 준비 규칙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와 카페인을, 2시간 전에는 일과 스크린을, 1시간 전에는 스트레스를 끝내세요. 둘째, 15분 일출 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5분 동안 자연광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는 서커디안 리듬을 최적화하고 멜라토닌 주기를 재설정합니다. 셋째,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는 19도, 습도는 5060%, 소음과 빛은 최소화하세요. 특히 완전한 어둠은 멜라토닌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수면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혁명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뇌 젊음 비결은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하루 15개비 흡연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브리검영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64%나 높다고 합니다. 반면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48%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약 25%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전전두엽과 측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의미 있는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인지 운동과도 같습니다.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대화의 일상화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아닌 직접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는 뇌의 사회인지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둘째는 세대 간 교류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의 교류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관점의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뇌의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는 공동체 참여입니다. 종교 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과 같은 공동체 활동은 소속감을 제공하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넷째는 정서적 건강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해마를 위축시키고 뇌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명상, 감사 일기, 마음 챙김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다섯째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춰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1세 박순자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던 그녀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녀의 인지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 결과 전두엽의 활성도가 매우 낮고 해마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회적 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첫째, 지역 노인센터의 합창단에 가입하도록 권했습니다. 음악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주 2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매주 티타임을 갖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5분간 감사 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10분간 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작은 강아지를 입양해 함께 생활하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녀의 인지 기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뇌 스캔에서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해마의 위축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노인센터의 합창단장이 되었고 다른 노인들을 위한 뇌 건강 모임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뇌 활성화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연결 규칙입니다. 매일 최소 5명의 사람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세요. 전화, 영상통화, 직접 만남 모두 좋습니다. 둘째, 세대 가교 활동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워보세요. 이런 상호학습은 뇌의 적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 일기입니다. 매일 5분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넷째, 웃음 요법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웃음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 1회 이상은 자원봉사나 타인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타적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고 목적 의식을 부여합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의 뇌는 연결을 통해 성장합니다. 외로움은 뇌의 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는 뇌의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지금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웃과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뇌 젊음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지 뇌 젊음 종합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쁜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뇌 활성화 타임테이블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은 뇌의 활성화와 서커디안 리듬 설정에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15분은 뇌 깨우기 황금 시간입니다.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하며 자연광을 쬐고 따뜻한 물 한 잔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하세요. 이는 뇌에 필요한 오메가-3을 공급하고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아침 식사는 블루베리, 호두, 달걀이 포함된 뇌 파워 조합으로 구성하세요. 출근길이나 산책 중에는 이중과제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걸으면서 시 한 편을 암송하거나 외국어 단어 5개를 반복하거나
어제 일을 거꾸로 해상해 보세요. 둘째, 점심시간은 뇌 리셋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식사 후 1020분의 짧은 낮잠은 뇌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회복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낮잠이 어렵다면 5분간의 깊은 호흡과 명상도 뇌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점심 식사는 뇌 항산화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생선, 채소, 견과류가 풍부한 식사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셋째, 오후 3시경에 찾아오는 뇌 슬럼프 타임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5분간의 크로스 바디 움직임으로 좌우 뇌를 연결하고 활성화시키세요. 또한 녹차 한 잔은 적절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으로 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넷째, 저녁 시간은 뇌 사회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식사 중에는 하루 중 가장 감사한 일 하나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뇌의 긍정적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식사 후에는 15분간 가족과 함께 협동 게임이나 퀴즈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즐거움과 함께 인지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취침 전 1시간은 뇌 정리 시간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약간 높인 후 침실의 온도를 1820도로 낮추세요. 10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뇌에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취침 직전 5분간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뇌의 긍정적 회로를 강화하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주말에는 뇌 도전 프로젝트를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레시피 시도하기, 박물관 방문하기, 악기 배우기와 같이 평소와 다른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매달 한 번은 뇌 건강 체크를 하세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 반응 속도 측정, 창의적 문제 해결과 같은 자가 진단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9세 정민구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건축가였던 그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고 손떨림이 심해지면서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그에게 뇌 젊음 종합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량 다빈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각 활동을 5분씩만 하되 하루에 여러 번 분산해서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30분 운동 대신 5분씩 하루 6번, 명상도 한 번에 20분이 아닌 5분씩 4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한 그는 점차 활동 시간을 늘려갔고 6개월 후에는 완전한 뇌 젊음 루틴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80% 감소했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40년 전에 그렸던 건축 설계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는 지역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건축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량 다빈도 원칙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씩 5가지 영역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이 작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의 신경과학 연구,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뇌 젊음 5대 비결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 자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 4일 외래 진료를 보고 매년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20년 전 6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제 뇌는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보다 15살이나 더 많은 80세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뇌 건강은 돌보지 않았구나. 그 순간 저는 뇌 젊음 비결을 개발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운동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다시 찍은 MRI에서는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20살이나 젊어져 실제 나이보다 5살이나 더 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15% 증가했고 전두엽의 혈류량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뇌의 영노화였습니다. 그 후 20년간 저는 이 방법을 2,5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적용해왔고 85%에서 유의미한 인지 기능 향상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초기 치매 증상이 있던 환자 중 73%가 정상 인지 기능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102세의 제 환자 이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98세에 저희 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을 때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뇌 젊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그녀는 간단한 요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02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고 주 3회 지역 노인센터의 합창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인간의 뇌가 가진 놀라운 가소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뇌 젊음 비결을 단순한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단에 블루베리 한 줌 추가하기, 하루 5분 크로스 바디 운동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 끄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는 힘들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으세요.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같은 목표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하면 지속력이 2배가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주 뇌 젊음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질문이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명한 기억과 날카로운 사고, 풍부한 감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뇌 젊음 비결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결코 꿈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70대의 뇌를 30대의 뇌로 바꾸는 비결은 결국 꾸준한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 젊음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 김호연 박사가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